네. 자, 혹시 여러분, 아이고, 머리 아파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아, 안 계시는군요. 감사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족태양반강경, 정명, 찬죽, 그대로 올라가서 미충, 3분의 1 곡차, 그 다음에 5초부터는 동맥하고 상대를 하는데 5초는 어, 5초는 상성.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동맥의 신정이고 곡차 곡차 5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전두통을 치료하는 혈자리들이고요. 이 뒤쪽은 전부 코나 눈, 막 눈이 막 열이 나고 또 코가 아프고 할 때 거기를 치료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혈자리들은 전부 뇌를 치료하는데, 뇌 중에서도 여기는 어떤 식이 되어 있냐면은 다른 데는 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전부 근육인데 여기는 막으로 되어 있어요. 왜 막으로 되어 있을까요? 막으로. 왜 막으로 되어 있냐면은 우리 몸도 극이 있거든요. 모든 물체는 N극, S극이 있어요. 여기가 극이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쪽이 맑으면은 지혜로워져요.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되게 똑똑해져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늘 쓰는 자리가 백회, 통천, 낙각, 신에도 같이 쓰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쪽 전두통을 이쪽으로 많이 쓰는데, 만약에 뇌 전체가 뭔가 되게 어둡고 두통이 있을 때는 여기 세 자리, 여기 세 자리 그렇게 보통 침을 꽂아주면은 신기하게도 금방 두통이 사라져요. 후두통은 이제 목의 문제고, 그런데 두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봉합선이나 전두골 공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우리 뇌와 바깥의 에너지가 소통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뇌호잖아요. 강간 뇌호 옆에 여기가 옥침인데, 여기서 쭉 내려가면은 천주혈이 나와요. 천주혈은 동맥에서 말하는 풍부 아문 중에서 아문 옆에가 천주혈이에요. 글자도 특별하죠. 하늘을 받드는 기둥이다. 그러면은 뇌가 하늘이고 하늘을 받드는 기둥을 여기 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풍부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경험을 하죠. 그다음 그 밑에가 아문인데, 사실은 풍부도 이게 근육이 덮여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기는 좀 힘들어요. 침으로는 할 수 있는데, 다만 풍부, 전주, 여기 나중에 이제 풍지예요. 풍지. 담경에서 나오는 풍지인데,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침 놓기 되게 겁이 나요. 근데 이제 경추에 이상이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병일 때는 이거 다 쓰거든요. 근데 뭘 조심하면 되냐면, 여기서 침이 들어갈 때에 그냥 수평으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평으로만 들어가면은. 근데 방향을 틀어서 위로 하면은 아주 위험한 자리예요. 방향을 틀어서 위로 가면은 뇌에 꽂혀요. 뇌줄기에 꽂혀요. 뇌줄기 중에서도 망상체라는 데에 침이 탁 닿으면은 즉사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해부학을 모르면서 침을 배웠던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침을 많이 놓다 보면은 막 자신감이 생겨갖고 장침을 막 놔요. 장침을 놓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위쪽으로 방향을 위로 틀어서 이렇게 해갖고 사고 난 얘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겁이 나서 그렇게 놓는 사람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평으로 들어가야 된다. 절대 침을 위로 꽂으면 안 된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맥에서 말하는 풍부가 있고 아문이 있는데 아문 옆에가 천주다. 하늘을 받드는 자리, 뇌를 받드는 자리인데 여기 뼈를 보세요. 이게 1번 뼈고 1번 경추고 이게 2번 경추예요.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는데 1번과 2번 경추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이게 2번 뼈예요. 2번 뼈. 1번 뼈를 제가 안 넣어놨네. 1번 뼈는 아틀라스라고 해요. 이게 1번 뼈고 이 밑에 있는 게 2번 뼈인데 아틀라스는 보세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이 홈이 파져 있는 데에 여기에 두개골이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다만 여기에 턱 얹혀 있어요. 마치 울산바위처럼.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근육이 이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툭 건드리면 툭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얹혀 있는 상태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1번 뼈는 돌아간다.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만일에 목에 이제 근육이나 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 카이로프락틱 할 때 보면 머리 확 돌리잖아요. 뚜둑 그러면서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2번 뼈가 축추라고 해요. 아식스, 아틀라스 아식스. 2번 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뼈에서 기둥이 하나 이렇게 솟아 있어요. 기둥이 하나 솟아 있어 갖고 이 기둥이 1번 뼈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움직이는 뼈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풍부라고 하는 자리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1번 뼈고 2번 뼈고 2번 뼈에서 안에 이만한 기둥이 올라가서 1번 뼈가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 옆에 보세요. 옆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여기 있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혈관을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두 개 있죠. 경동맥이라고 하고, 이 뒤로 올라가는 혈관을 추골동맥이라고 해요. 그런데 뇌의 많은 병들이 추골동맥과 연관이 있어요. 뇌의 많은 병들이. 왜 그러냐면은 경동맥은 워낙 커요. 그리고 막 펑펑펑펑 올라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여기는 뭐 맥힐 일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게 1번 뼈예요. 환추 일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대후두공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 이렇게 눌리는 수가 많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눌려 있으면은 올라가는 혈액이 나도 모르게 계속 부족해져요. 그래서 만일에 거북목이 있거나 이 뒤쪽 근육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은 이 혈관이 압박을 받아요. 이 혈관이. 이후에 두개골이 이후에 이렇게 탁 얹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로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천주라고 하는 혈자리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데 만일에 기둥이 무너지면은 하늘로,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기본이죠.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 뭐 세포들이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침을 놓을 때는 천주 혈자리가 어디냐면 여기로, 여기 1번 뼈 밑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인대들이 막 있겠죠. 그래서 이 인대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굳어가지고 나중에 뭐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주라는 혈자리의 위치를 1번 뼈 밑에 있는데 1번 뼈는 움직이는 뼈다. 환추다. 여기가 축주다. 그래서 1번 뼈와 2번 경추 사이를 천주로 잡고 해야 돼요. 여기는 대신에 안전해요. 수평으로만 넣으면은. 왜냐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리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혈관이 노출이 안 돼요. 추골동맥 잇목 쪽으로는 혈관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목에 침을 놓을 때는 안심해도 되는데 단지 수평으로만 놓으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주가 그런 자리다. 이 천주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는 또 옆으로 이렇게 이 분지가 돼요. 그래서 천주에서 분지가 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분지가 돼요.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거를 방광일선이라고 하고 이 옆에 있는 것을 방광이선이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는 뇌를 치료하는 혈자리를 여러분들이 익히신 거고 지금부터는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혈자리를 익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몸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유튜브 몸 공부 작년에 했던 몸 공부를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래요. 여기가 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자리인가? 오장육부를 치료할 때는 무조건 여기를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있는 척추뼈 안에 있는 뇌죠. 척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장육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부로 오장육부로 들어가고 하나는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이 전체를 관리하고 하나는 갈비뼈를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가고 척수에서 나오는 뼈가 세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으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바깥으로 그래서 이 자리들이 전부 다 오장육부의 그 신경절을 자극해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선은 동맥하고 연결을 시켜서 외워야 되거든요. 동맥에 보면은 여기가 대추잖아요. 대추 7번 뼈 밑에 그다음 동맥은 항본 2, 4, 8, 10이 없다 해야 되니까 1번 도도, 삼신주, 신도, 영대, 질, 지양 8번 없고 9번이 근축, 중추, 척중 12번 없고 근축, 중추, 척중 뭐죠? 근축, 중추, 척중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현추, 현추, 명문, 요 양관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는 2, 4, 8, 12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자 1번 옆에 방광 1선은 동맥과 견갑골의 중간 지점이에요. 동맥과 견갑골의 중간점인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어떤 사람은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찾아야 되고 이 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절의 위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극돌기 뼈가 있고 옆으로 횡돌기 뼈가 있고 그 옆에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는 방광 1선은 동맥과 견갑골의 중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서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절이 모여 있는 지점이 이 혈자리예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보세요. 1번 풍문, 폐유 아니야. 1번 대저, 풍문, 폐유, 거름, 심독, 격유 8번이 췌장류예요. 8번은 췌장류인데 동양의학에서는 이거를
없어요. 근데 독일에서는 여기가 췌장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간, 담, 비위, 삼초, 신, 기해, 대장, 관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대서풍문폐유는 무조건 폐를 치료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름을 근데 왜 대서풍문폐유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름은 다르지만은 1, 2, 3번은 무조건 폐를 치료하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특히 폐에 한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이 지점이에요. 대자하고 평문. 그래서 폐를 치료할 때는 폐유를 기본으로 쓰는데 만일에 뭔가 좀 더 강력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씁니다. 세 개를 다 쓰고 어떤 예전에 아주 고수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병에 대서풍문 폐유를 쓰시더라고요. 모든 병에. 왜냐하면은 모든 에너지가 폐를 통과해요. 이 폐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서풍문 폐유가 1번, 2번, 3번이다. 그 다음에 이름이 이게 고름유예요. 고름심독. 그러니까 4번, 5번, 6번은 고름심독인데 이거는 무조건 심장을 치료하는 일자리로 보시면 돼요. 고름심독. 원래 고름은 심포를 얘기해요. 고름, 수고름 심포경이라고 하죠. 심포를 얘기하는데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에너지 장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그래서 심장을 치료할 때는 고름, 심유, 도규를 같이 써요. 도규는 또 왜 도규냐? 독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모든 경락을 감독하는 자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6번이.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심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름은 고름, 심유, 도규지만은 무조건 이것은 심장을 치료하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규는 횡격막을 치료하는 자리예요. 횡격막은 어떤 역할을 해요? 횡격막은 호흡을 주관하는 자리죠. 근데 놀랍게도 위가 취하면은 여기가 탁 막혀요. 우리가 급취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격유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은 밥을 먹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불편해 그러면은 여기를 준이야 여기 좀 밟아줘. 그럼 발로 이렇게 밟아요. 여기를 살짝 밟아요. 그러면 드득 그러면서 금방 시원해집니다. 잘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리가 되게 효과적인데 그냥 침을 안 놓고 밟기만 해도 되게 효과적입니다. 근데 8번은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췌장류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간담, 비위, 삼초, 신. 간유는 당연히 간을 치료하는 자리겠죠. 그 다음에 담유는 당연히 담을 치료하는 자리일 테고, 비유는 비장을 치료하는 자리일 테고, 그 다음에 위유, 12번 위유는 위를 치료하는 자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은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모든 소화기의 대장이 간이에요, 사실은. 간. 그 다음에 비장이에요. 그래서 간유와 비유를 늘 같이 써요. 또는 어떤 경우에 좌간우비라고 해요. 왼쪽 간유, 오른쪽 비유 이렇게 해서는 뭐 전통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따질 거 없습니다. 양쪽 다 간유, 비유. 모든 소화기의 건강을 치료하는 자리가 간유와 비유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침은 원래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친다 이게 아니고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항상 살피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이 났다 그러면은 그 장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장기와 연관된 원인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와 관련된 모든 병을 예방하거나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서 다른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할 때는 간유와 비유를 항상 같이 씁니다. 간단비. 그 다음에 12번이 위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를 치료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침을 쓸 수도 있고 양절육이나 저주파기나 고주파기 다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하느냐. 침을 쓸 때는 이 위치 정확하게 꽂아야 되지만은 에너지 치유할 때는 대략 뭐 이 근처, 대략 이 근처 이렇게 해도 돼요. 예전에 연결해 왔을 때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취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신본줄기를 가지고 여기를 침을 할 때는 정확하게 꽂아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위유 근처 이쪽을 계속 이렇게 해줬죠. 한 10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만성 위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싹 나았어요. 또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가 이제 12번 밑에잖아요. 동맥에서는 12번 밑에는 혈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 말씀드렸을 텐데 만성 위장병은 대개 어떻게 오냐 하면은 한번 급하게 아주 세게 체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자 하면은 위 근육이 뭉치는 거예요. 위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위는 아주 감정이 아주 좀 지랄 같아요. 위는. 그래갖고 한번 화가 나면 잘 안 풀려요. 영원히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가 한번 되게 심하게 체한 적이 있으면은 그분은 대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인으로 해서 만성 위염, 그러니까 소화불량, 못 먹어도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은 위가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위에 한 3분의 2 윗부분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을까요? 왜 이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집어넣어? 그런 식이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육이 뭉치면은 이게 안 풀려요. 근데 그게 오래되면은 만성소화불 오래되면은 근육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오래되면은 나중에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꽤 많아요. 그때에 여기 12번에 다장구 뜸으로 30장 이상을 떠줘요. 30장. 이거는 뭐 여러 번 뜨는 게 아니고 대개 한 번 뜨고 마는 거예요. 한 번 내지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2번. 그러면은 위가 풀려요. 이렇게 만져보면 위가 딱딱하게 항상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기에 뜸을 30장 떠주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위를 관리하는 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추 1번은 3초유. 3초유. 3초가 뭐죠? 3초가 뭐냐면은 몸통을, 팔과 다리를 제외하고 몸통을 3등분 했을 때 위를 상초, 중초, 하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횡격막 위를 상초, 그 다음에 복막까지를 중초, 복막 아래, 복막에서부터 기저근,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죠. 거기를 하초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상초, 중초, 하초로 적절하게 잘 순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 순환을 생각할 때 음식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음식은 전부 다 에너지가 돼서 순환되는 건데 몸 전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부에서 각 장기별로 순환되는 에너지가 있지만은 몸 전체, 몸통 전체에서 순환되는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3초라고 해요. 에너지의 통로.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3초유예요. 1번. 그 다음에 요추 2번 여기는 신유예요. 신장. 엄청 중요해요. 신장 엄청 중요해요. 신장과 관련된 모든 치료는 신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네, 이거는 아주 좀 나중에 깊이 또 연구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기해유예요. 이게 잘 안 외워져요. 3, 4, 5번, 청골 1번까지 있어요. 그럼 기해, 대장, 관은, 소장유 이렇게 돼요. 기해, 대장, 관은유,
청골 1번이 소장류, 기대관소.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관소, 기대관소 이렇게 반복했어요. 기해유는 우리 인맥에서 기해 기억나십니까? 기해 5등분 했을 때 관음과 배꼽 중간을 잡으면 기해혈이 되죠. 기해혈은 주로 어떻게 쓰냐면은 소장의 병. 예를 들면 소장이 꼬였다. 그럼 뭐 바로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 장이 꼬이면은. 근데 기해유에다가 침뜸을 하면은 그게 풀려요. 놀라워요. 기해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등 뒤에 있는 혈자리가 기해유라고 보시면 되고, 기해 바다니까. 그 다음에 요추 4번이 대장유예요. 대장유. 우리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양절유 치료를 하거나 여기 침뜸을 하면은 갑자기 배에서 구르륵 구르륵 하는 경우도 있고 방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장의 신경을 움직이게 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기해유와 더불어서 장을 치료할 때 대장유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관원은 문이죠. 통로죠. 관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배에서 인맥에서 5분의 2 자리가 곡골, 중극, 관원. 그게 관원이죠. 5분의 2.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할 소장류는 청골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대저 풍문 폐유화 고름 심독 격유랑 8번 없고 췌장류 간담비위 삼초신 간담비위 간유 담유 간담비위 삼초신유 신유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잘 안 외워져요. 기대관소 기해유, 대장유, 관원유, 소장유. 다 외우셨죠? 자, 그런데 이 자리를 잡으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등에는 기준점이 4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뼈가 견갑골이죠. 견갑골 중에서도 여기 쇄골하고 연결되느라고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것을 견갑극이라고 하고, 견갑골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쪽 안쪽으로 좀 튀어나온 자리가 견갑극 자리예요. 여기를 연결하면은 대개 3번. 그런데 2번과 3번 사이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3번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돼요. 확인 어떻게 하냐면은 대추부터 시작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견갑골 하단부를 연결하면 이게 7번이 됩니다. 흉추 7번. 그 다음에 이게 12번 늑골이잖아요. 12번 늑골 이걸 연결하면은 요추 2번이 됩니다. 요추 2번 이거 항상 잡아요. 왜? 신유가 있잖아요. 신유. 신유는 단순히 여기가 신유잖아요. 신유는 단순히 신장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신장과 심장의 모든 관계. 뭐 당뇨에도 신유를 써야 되고, 뭐 또 심지어는 요추 이쪽에 있는 모든 근육을 치료할 때도 신유를 써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늑골 12번 늑골을 연결을 하면 거기가 요추 2번이고 거기가 신유 자리다. 그 다음에 장골이 있잖아요. 장골 끝을 연결하면 대개 요추 4번이고 요추 4번은 대장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기준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오장육부의 이름이 있으면은 가리면 간, 뭐 담이면 담, 위는 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고름류, 도교, 기해유, 관원유는 좀 이름이 특이한 거죠. 그래서 고름류는 가슴 깊은 음의 변화. 수고름 심포경 할 때 고름이란 말이 들어가고, 고름이라는 원래 뜻은 음이 거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골석 재판할 때 골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음이 거의 없다. 그럼 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돼 있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돼. 이게 응축돼 갖고 더 이상 양이 발휘는 안 되는 단계. 그래서 양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포의 역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병이 심포, 그러니까 심장에서 발현되는 큰 에너지 장애 문제냐, 심장 자체의 문제냐, 이걸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면은 보이시겠지만은 지금은 심장 그러면 심유, 도교, 심포 다 같이 심장을 치료하는 혈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앞에 이 자리에 앞면이 바로 전중이에요. 전중. 인맥의 전중은 어떤 때 쓰죠? 화병. 기본적으로 화병. 화병을 진단할 때도 전중을 눌러서 심하게 아플 때 그때는 심장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아니 심장이 화병하고 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감정을 주관하는 것은 뇌가 아니고 심장이에요. 감정을 주관하는 것은 네. 그 다음에 도교는 척추 중앙의 양기를 통솔하는 자리다. 그래서 6번은 그래서 고름류, 심유, 도교 전부 다 심장을 치료하는 혈자 이렇게 봐야 되고, 기해는 하초에 모인 기의 바다, 기해 혈자리 위치가 원래 그런 거고, 장부를 치료할 때는 주로 소장을 치료하지만은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초, 중초, 하초 중에서 하초의 에너지의 바다, 에너지를 가동시킬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응체된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통해서 하초의 에너지가 소통이 되게 하는 자리인데, 뒤에는 기회유가 있다. 관원유는 원기가 드너드는 생명의 관문, 생명 에너지의 관문. 앞에는 관원혈이 있는데 5분의 2 자리이고, 남자들에게서 특히 관원이 맥히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관원유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이거 보실 필요는 없는데, 다음 시간이 지나면은 이 표를 프린트해서 외우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혈자리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냥 스스로 혈자리를 찾기 위해서 만일 하다가 성공이 어디 있더라, 전정 앞에 이렇게 찾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쳐서 써도 되는데, 이걸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름 외우다가 보면은 그게 위치가 어디더라 이런 생각이 났을 때 이걸 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앞에는 동맥을 쭉 써놓고, 동맥과 방광경이 신정은 곡자, 상성 옆에 오처, 전정 앞에 성광, 백회 앞에 통천, 백회 뒤에 낙각 이런 식으로, 뇌호 옆에 옥침, 아문 2번, 아문 옆에 천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놓은 것이고요. 또 척추에서는 동맥은 1번, 2, 4, 8, 12가 없는데 도도, 신주 이렇게 쭉 있잖아요. 도도 옆에가 대저, 북문, 폐유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음 시간 끝나고 이것을 프린트해서 계속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납경모일도 다음에 하면 되고요. 자, 별거 없죠? 별거 없죠? 네. 별거 없으니까 우리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수밖에. 노래를 같이 신나게 부르고 마치기로 해요. 시작. 67혈족 태양 정명 찬죽 미중당 곡차 오처 상승광 통천 낙각 옥침앙
천주지하 분양행 대저풍문폐유하 권음심도격유량 간담비위 삼초신 기해유하 대장유 관은유하 소장유 방광중녀백환장 상차중화 반려혈. 이건 다음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여러분 아 이건 너무 재밌어 이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경혈을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리고 경혈에 이제 우리 7월 달 되면은 경혈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어떤 증상일 때는 어디 어떤 혈을 취해야 되나 이건 이제 쭉 연습할 거예요. 가능하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제가 이론 설명도 하고 가능하면 실습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이 찔러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6월달 다음 주인가요? 6월달 실습 끝나고 7월달에는 태안에 가서 직접 그분들 치료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찔러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이 찔러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더 깊이 공부하면은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병원에는 항상 병이 이미 심해졌을 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병이 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좀 두고 봅시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병이 심해지기 전에 병으로 가기 전에 병이 오기 전에 그때 처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뭐 뭔가 묻지부도 하고 아직 뭐 병으로 검사는 안 나오는데 뭐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목을 치료하고 뇌를 치료하고 또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에 좀 문제가 있다면 그 간을 항상 치료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경락별로 이렇게 장기를 보지만 나중에는 14개 경락을 전체 통합해 갖고 이렇게 각 증상별로 그 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하면은 되게 편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안 한다. 우리가 하자. 한국의 고유 전통 침수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외우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